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김선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강의 방송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 시장 좀 어떠셨나요? 좀 많이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지수는 좋아 보이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고 있나? 자, 이런 좀 상황이 연출이 좀 되죠. 좀 많이 짜증 나실 것도 같고 지치시고 내 건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남들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고 몇 종목 좀 움직이는 거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약간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내 종목이 안 가더라도 다음 주 상황에서 좀 바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고 조금 버티시다가 다음 주에는 기분 좋아지시는 일이 생기니까 잘 이겨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1시간 동안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이슈들을 좀 준비해봤냐면 하나씩 좀 볼까요? 자,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부터 해서 시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주들이 굉장히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주들 좀 살펴보고 대응을 해볼게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빅스 지수를 통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좀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보통 많이들 들고 계시는 종목들 여러 개 가져와서 종목들의 대응 전략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꼭 할 거예요. 유상증자, 전환사채, 그리고 뭐 전환청구권이나 호재임에도 악재로 보시는 경우가 있고, 네, 악재임에도 호재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악재를 호재로 보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호재랑 회사가 상관이 없는데 악재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저녁 방송에서 이제 종목 추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 추천을 요즘 그래도 조금은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어제는 NC소프트 드렸는데 오늘 또 잘 올라왔죠. 목표 수익률은 높지는 않아요. 한 2에서 3% 보고 있지만은 종목을 자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공시 분석을 좀 자주 해드리는데 일요일 날 저녁 8시, 이번 주 저녁 8시에 제가 정말 안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오픈 채팅방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링크 받아보시고 내가 몰랐던 이 공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유증을 한다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되고 전환사채, 전환청구가 물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회사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했나? 이런 나쁜 회사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봐드리도록 하고, 조금 해석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증한 금액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 자체가 있어요. 일반 공모에 따라서 하락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 또 유증 3자 배정을 통한 상승은 얼마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봐드릴 테니까 일요일 저녁 8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공부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제가 링크는 오픈 채팅방에서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좀 투자자분이 되시면 어떨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사는데 왜 내 종목은 좀 안 사주는 걸까? 그런 고민 하셨나요? 코스피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인 외인들의 매수가 쫙 잡히고 있는데 코스닥은
알록달록합니다. 아직까지 막 좀 들어왔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다음 주부터 해서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따라가요. 네. 먼저 대장이 앞에 선 거예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앞에 서면서 지수를 이끌었던 거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올라가죠.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9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연말까지 시장을 이끌 것은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서 뭐가 움직였습니까? 정말 네,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삼성전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 네, 잘 나왔어요. 4분기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또 기억하세요? 자, 이 종목들이 갈 것이다. 그럼 뭘 봐야 되냐고요?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들 꼭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련주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볼 게 내년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선 이 종목들이 갈 거냐? 네, 이 연말까지 잘 갈 거고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쭉 IT 반도체는 그냥 쭉 가고 거기에 맞춰서 1월부터 해서 뭐가 간다고요? 5G가 출발하게 될 거고 1, 2월을 맞춰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한 내년 1분기 후반이나 2분기 넘어갈 때쯤이면은 2차 전지주들도 흐름을 탄다. 근데 2차 전지주들은 사실 지금부터 움직임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대표적인 종목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런 포인트가 있죠. 자, LG화학, 우선주 마찬가지인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급등 나온 이유, 분할 이후 악재가 소멸돼서 밀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매수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75만 원 터치한 이후에 밀리면 그때부터는 제가 뭐 한다고요? 지금부터는 조정 나오면 매수 자리다. 목표가를 얼마를 보고 100만 원을 보고 매수해야 되고 또 뭐예요? 네, 급하게 올라가서 사실 이런 자리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자리는요. 발판을 마련한 다음에 올려치는 자리라는 거예요. 디딤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횡보가 이루어지면서 안정감을 갖게 됐다.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언제예요? 8월인가요? 네, 8월 27일 날 78만 5천 원짜리를 뚫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빨리 간다면 이번 달 안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10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LG화학의 기나긴 몇 개월의 이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났어요. 고난의 행군은 끝이 났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고 철로 역정이었나요? 어찌됐든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전체적으로 있다가 대형주들도 봐드릴 거고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대형주 리딩을 수시로 좀 해드리고 있어요.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종목도 좀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시작을 해보죠. 자, 첫 번째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지금 시장은 열렸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 신문사 뉴스거리들 경제지들 보면은 2000포인트 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지수를 얘기할 때 전체 신문사 되게 많죠. 거기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한 2,800 얘기하거나 2,900 얘기하거나 3,000을 딱 집어서 얘기는 잘 안 해요. 지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지에서 지수 분석을 할 때 보수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한 200 이상 줘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3,000포인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원탑이에요. 수출 실적 정상화 포인트. 잘 아시죠? 정말 좋아요.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포인트. 자, 그리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정말 셉니다. 자, 또 기억하십니까? 코스피가 2018년도에 2,600포인트 정도 됐었잖아요. 거의 고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원화가 원달러가 1,070원, 60원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요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달러가요. 지금 오늘 살짝 올랐나요? 1,110 얼마잖아요. 그렇죠?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될까요? 꺾일까요?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가요. 점점점 내려갈 건데 이따가 지수 포인트를 보고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왜 이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주저앉아야 되는지 그런 걱정을 제가 오늘 다 날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 이경이라고 하죠. 이경. IMF에서 돈을 푼다. 이경이래요. 이경. 보통 뉴스거리에서 조단위는 저희가 쉽게 흔하게 보는데 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경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네. 글로벌 경기 부양 체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몇 배야 도대체. 네. 엄청난 금액이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 자체가 2023년 이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고 못을 박았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게 미국 대선 끝났어요. 그렇죠?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죠. 네, 끝났는데 아직 트럼프가 승복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결과는 나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1월 20일인가요? 네,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시작해서 정책을 뚫고 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건데 거기에 맞춰서 바이든이 주도했던 그린 뉴딜이나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더 바이든 쪽이 강한 게 5G 인프라의 확대나 이런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과의 화해 모드 이런 그림들. 이래저래 글로벌적인 그림에서 굉장히 조금 트럼프보다는 지수 상승을 이끄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내년 1월까지 지켜볼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부터 마인드를 잡아놔야지 내년 시장을 굉장히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 종목 안 간다고 왜 안 가냐? 나 삼성전자 가는데 왜 안 가지? 원래 삼성전자 주가 움직이면 다른 거 잘 안 가요. 네. 하이닉스도 많이 가고 다른 거 잘 안 가요. 원래 그래요. 쏠려버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많이 올려치고 난 이후에 조정 나오면 그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증시 지금 주식 예탁금, 예탁금 자체 시장에 65조 원가량이 있다 그러죠?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게 연말까지의 자금, 배당을 하기 위한, 배당받으려고 들어온 자금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배당은 작년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실적 좋은 대형주 같은 거 빼고. 보통은 배당이 줄어들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년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미리 내년 시장에서 오를 종목들을 사기 위한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5G 관련주들이나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선점에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천천히. 네. 장기적 추세에서 11월, 12월, 1월 동안 3개월 동안 5G 관련주들을 천천히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내년에 시장이 열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네. 요거를 준비하는 자금들. 굉장히 시장 자체가 너무나 해피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코스피가 얼마를 넘어갈 것이냐. 네.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잘 모르셨죠? 그냥 2,700, 800 되겠지 하는데 2,744m라고 하는데 옛날에 알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이걸 넘어서는 3,000포인트. 그러니까 뉴스 기사에 코스피 백두산 넘어간다 이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발췌해봤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업종 자체는 대형주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데 첫 단계를 지금 보였습니다. 자, 하이닉스 짝짝짝 가는 거고 대형주 다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안 가는 종목들도 횡보한다 보시면 되지 밀렸다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IT 쪽 반도체 보셔야 되고
자동차 꼭 보셔야 되고 5G와 그린 뉴딜은 또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 전체가 경기 민감주 위주로 해서 인프라 확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포인트들로 시장이 잡힙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건 아직 멀었겠지만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백신 완료가 끝나고 접종을 맞고 국내에서도 치료제가 완료가 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심적으로 이제 걸려도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간에 코로나 때문에 올랐던 제약 바이오주들은 조금 힘이 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조건 제약 바이오주가 다 안 좋지는 않아요. 확실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종목은 한정적으로 좋은 게 몇 개밖에 없어지잖아요. 줄여지잖아요. 이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줄어드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똑같다고요. 많이 틀 겁니다. 선별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그림을 꼭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죠. 자, 그다음에 실적주의 진짜 반격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몇 달 동안 강조했던 하반기까지 올해 말까지의 어떻게 해요? 반도체는 필수 아닌 필수다. 꼭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볼게요. 기관들도 그렇고 안 좋다고 막 했던 거 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이죠. 이날 8월 달에. 8월 달에 크게 밀렸던 적이 있어요. 빵빵빵. 이거 그때 난리 났었어요. 반도체 업황 안 좋다. 주저리. 근데 저는 뭐라고요? 매수 기회지. 무슨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자, 올려칩니다. 조정 사야죠. 이때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려치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팔아야 되나? 자, 우리 가족분 중에 누구시지? 이제 그 두 부부께서 저희 가족방에 같이 계신데, 라이브를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신데 이제 그분 아닌가? 어찌됐든 그 사모님께서 하이닉스 들고 계셨어. 85,000원에. 올라오니까 팔고 싶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제발 팔지 마시라고. 떨어질 때, 떨어진다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연말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방송 보신다면 내일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야. 사실 대응 자체가. 자, 10만 원 넘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호가 자체가 바뀌어요 또. 그러면서 와우,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흐름상으로 볼게요. 하이닉스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 진짜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바닥 라인이. 저 2019년도부터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큰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닥, 10월 바닥이었고요. 자, 그리고 뭐해요? 평행하게 선 하나 이거 되게 자주 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신 거 아니죠?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하이닉스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95,000원 위로 넘어간다 말씀드렸죠? 왜요?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 예측이 틀렸나요? 맞았잖아요. 이 흐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칸을 올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오셔서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더 갈까, 내려갈까에 대한 부분 예측을 해서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리는 어떻게 해요? 우선 홀딩이에요.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면 안 돼, 사실. 일단 기다렸다가 여기서 종목이 튀어 올라가냐 한 번 더. 아니면 꺾이냐를 두고서 지켜보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놔두고 다음 그림을 보거나 항상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지금 자리는 무슨 자리다?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보유자만의 영역으로 우선은 넘어가 버렸다. 만약에 사도 돼요. 종목을 보고. 근데 지금 사서 만약에 밀려버리면 다시 몇 개월 걸릴까요? 자, 저 자리에서 밀려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걸렸습니다. 반년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최악인 경우 반년을 손가락 빨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튀어갈 건지에 대한, 내려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지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 바닥에서 첫 상단 자리에서는 항상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대응하셔야 돼요. 명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고 저는 96,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꺾였다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꺾였을 경우에는 다음 라인을 어떻게 잡냐. 8월달 하단, 이 하단 잡습니다. 11월 초 하단. 최악인 경우 자리가 열려있는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네. 가격적으로만 86,000원, 뭐 7,000원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흐름들. 그래서 항상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이 라인에 대해서 이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추세를 기억하셔야 되고 상당히 많은 기관들도 이 추세를 가지고 뭐합니까? 투자라고 회수라고 반복적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이런 그림을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따가 대형주 때 해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먼저 봤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IT 실적주들. 자, 3분기 실적을 타고 4분기까지 실적이 쭉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어요?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4분기까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어서 3분기 실적이 되게 좋은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는데 우리 가족방 들고 있죠? 2개나 들고 있어. IT 쪽으로. 그런데 종목이 지금 안 가. 안 가면 얘가 안 간다고 안 간다. 얘만 안 가냐가 아니라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없다면 매수를 더 해 들어가야죠. 3분기 실적을 타고 4분기가 다 좋다는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좋은 IT 반도체, IT주들은 4분기까지 그대로 이어간다는 겁니다. 항상 4분기는요, IT 종목의 성수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다리시다 보면은 갑자기 주가가 튀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걸 못 참고 지금 안 간다고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또 사요? 또 다른 종목 옮기면 또 그 종목이 또 안 가. 악순환의 반복하지 마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내가 반도체 쪽이나 IT 쪽에 관심이 있는데 종목을 안 들어갔다 싶다. 그러면은 종목이 바닥에서 아직 전고점까지 안 갔어요. 그럴 경우는 실적이 3분기 굉장히 좋은데 개선상이 커. 그럼 4분기 기대감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익아이 패스, 테스님이 튀어갔고 유진테크도 전고점까지 갔어요. 이오테크닉스 요거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이거 추천을 하려고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못 들어가긴 했는데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정말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지. 자, 왜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질 않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죠. 왜 그러죠? 네. 이거 안 껐나 보네.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자, 보면은, 잘 보세요. 원익아이 패스부터 볼게요. 자, 원익아이 패스 같은 경우가 전고점 포인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잡혀요. 왜요? 전 고점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 자리를 뚫고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어떤 종목처럼? 테스처럼. 전고점 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림. 아시겠죠? 자, 유진 테크. 전고점 포인트에 도달.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우선 크겠죠. 근데 이런 종목을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현재 바닥에서 전고점 포인트를 올라가지 못한 실적주들을 4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만약에 IT 쪽에 있는데 3분기 좋다. 차트 열어보세요. 보시고
아직 안 갔네. 그러면 뭐예요? 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일이 더 많구나. 기대를 갖고 계세요. 기대감을. 아주 강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면 좋은 일이 발생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순간 제가 조작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실적주 매매하는 전략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 빅스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요거는 네, 코스피 지수인데 삼성전자와 몇몇 대형주들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2018년도 고점 2,607포인트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환율이 한 1,000 얼마 때 말씀드렸죠. 1,060원에서 1,070원. 네. 요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얼마예요? 1,110원 정도 합니다. 10몇 원 정도 하죠? 네, 요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전고점을 넘어가기까지 60포인트 정도가 남았어요. 네, 60포인트가 남았는데 10포인트당 뭐 환율 10원은 아니겠지만 약간 좀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라인을 그렸잖아요. 저 2000년대, 1999년도 저 바닥부터 해서 이 하단 자리들이 있어요. 이 하단 자리들을 어떻게 해요? 네, 2008년 금융위기, 그렇죠? 이게 이제 코로나. 네. 이 하단 자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고 있다고. 하단 라인에 대해서 바닥을 찍으면서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분이 네, 이렇게 흐름을 타요. 이 자리.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재밌게도. 다음 자리 얼마일까요? 이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일까요? 얼마 가는 거예요? 최소한 이 자리가 얼마냐면 한 2,650포인트 자리가 나와요. 2,650포인트가. 이게 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간다고요? 한 1월 정도까지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올려치니까.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2,650의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은 네, 코스피 지수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만 간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현대차 같은 종목이나 대형주들의 흐름이 약간은 횡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LG화학도 그렇고 몇몇 대형주들 몇몇 종목만 한정적으로 움직이지 그 외의 종목들은 약간 횡보하거나 약간 눌리거나 하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은 뭐 합니까? 매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여기에서 같이 네,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코스닥으로 가죠. 자, 코스닥 포인트는 이건 한 2005년, 네, 2000년으로 넘어가면 IT 버블 이슈기 때문에 차트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2005년 정도 바닥 포인트 보겠습니다. 사실 요거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큰 하락 포인트 있죠. 이거는 잘라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뭐냐면은 전체적인 뭐 흐름에 상관없는 지수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종목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 하락에 따른 깊은 골을 보일 때가 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저 정도 자리는 그냥 잘라버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들이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들이 나오죠. 이 바닥이 진바닥이라는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도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중단 라인을 하나 더 그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갭을 채웁니다. 자, 여기가 지금 몇이냐면은 980에서 70입니다. 아까 제가 코스피가 어떻게 해요? 내년 1월 정도에 2650 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요거는 흐름상으로 보면은 몇 개월 더 걸릴 수 있어요. 내년 1분기 안으로 충분히 980포인트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삼성이 지금 지수를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느린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해서는 지금 현재 약간의 이번 주 후반부터 해서 좀 외인들의 매수세도 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좀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좀 많이 잡긴 하는데 코스닥도 지금 현재 너무 갭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좀 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게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됐든 지수도 키 맞추기를 해야 된다고요. 코스피가 바로 전 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강하게 슈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가 900, 230 되는데 그 그림까지 해서 한번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거는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진정한 대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이 빅스 지수, 제가 사실 달러 인덱스를 계속 봤어요, 사실. 올해는 달러 인덱스를 계속 보다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빅스 지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달러 인덱스는 좀 안정화가 됐어요. 시장과 상관없이 이제 조금 안정화돼 가지고 달러 인덱스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조금 막 변동성을 그리거나 하진 않아,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자, 2020년도 지금 빅스 지수 수치가 몇이에요? 저 당시가 몇이냐면 10대 10, 10몇이었어요. 10몇. 10몇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쫙 쳐버립니다. 80이 넘어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얘가 2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나오진 않아요. 왜? 아직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완벽하게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빅스 지수처럼 10포인트대에서 움직였던 이 빅스 지수의 흐름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납니다. 네. 백신을 딱 만나면서 바이러스를 없애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빅스 지수가 내려가면서 21포인트 밑으로 21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21포인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8월 자리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깨야 됩니다.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빅스 21. 이제는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재편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럽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유럽의 화폐 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조금 재편이 돼야 된다. 네. 거기서 일본 좀 빼고 우리나라 좀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찌됐든 요 포인트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가고 자, 다음 보죠. 자, 대형주 매매 전략. 자, 우선은 제가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뽑아왔고 이렇게 뽑아왔어요. 좀 많은데 10개 있는데 자, 우선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떻게 해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또 대형주 위주의 종목 추천도 아침 방송에서 자주 하기도 하고 그 종목을 오픈 채팅방에 요즘에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를 저는 65,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단기로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렸나. 이것도 간단한 추세예요. 바닥에서 요 라인 보고요. 그다음에 무슨 라인을 봅니까? 네, 다음 라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이 흐름 보시면 돼요. 이 흐름 보시면 돼요. 이 라인과 라인의 이 한 라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적게는 2, 3%, 많게는 5% 정도의 갭은 있습니다. 그건 유념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냥 추세를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 겁니다. 바닥에서 올려치고 바닥 올리고 바닥에서 다시 올렸을 때 여기 넘어가는 요 슈팅하는 흐름들 있죠. 저 자리들은 무슨 자리다? 네, 약간 고점 자리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65,000원을 봤어요. 65,000원을 깨지 않고 올려치게 될 경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분할 매도를 해서
다음 자리를 봐야죠. 이게 또 재밌는 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하단 자리까지 오면은 사면 좋은데 삼성전자는요. 이게 하단 자리로 갑자기 밑으로 이게 빡 꺾여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갔다가도 설렁설렁 네, 갔다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바로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면서 네, 횡보를 살짝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건대 이 자리는 또 무슨 이때 바닥쯤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월 말쯤이나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뭐 실적 발표가 있을 1월쯤이나 해가지고 네,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올려칠 수도 있어요. 다시 올려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으로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현명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LG화학. 자, LG화학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분할 이슈가 터지고 나서 힘들었어요. 연기금에서 반대표를 던져도 안 됐어요. 네. 네, 안 돼 버렸어요. 결국 가버렸는데, 자, 근데 제가 그 이후부터 이때 항상 뭐예요? 악재는 끝났다. 매수 자리 말씀드렸고 갔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다시 또 시장이 LG화학발 악재들이 좀 생겼어요. 글로벌 자동차 쪽에 납품하는 쪽에서 영향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뭐 조정이 나온 매수 자리다. 얼마를 보고 우리는 가야 된다? 네, 100만 원 보고 가는 거예요. 100만 원 보고 가는 거예요. 100만 원 보고. 왜? 여기는 이제 악재들이 모여 있으면서 악재를 밟고 올라서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여기서 강하게 튈 경우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100만 원까지 슈팅할 수 있는 대형주 가운데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사고 100만 원 가면 수익률이 몇 %입니까? 한 40% 될걸요? 네,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한 30% 넘을 수도 30% 되겠네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좀만 참아주시면 잘 버티셨고 지금부터는 즐거운 일밖에 없다. LG화학 우선주도 마찬가지겠죠?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네, 현대차.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현대차랑 몇 개만 좀 골라볼게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현대차를 저는 이때 매수 사인을 냈어요. 네, 매수 사인을 냈어요. 저 당시 때 뭐가 나왔죠, 여러분? 네. 뭐 회사 뭐 리콜 비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이것저것 좀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는데 그때 매수 사인을 냈고 그 당시 매수 사인을 16만 원 초반에 완전 냈어요. 기억들 하시죠? 네, 16만 원 초반에 매수 사인을 딱 드렸습니다. 아침 방송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잘 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서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 오너가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빠르게 수소차 브랜드와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커지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같이 좀 보셔야 될 게 그 정의선 회장이 지금 그 여러 군데 좀 새롭게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 삼성과 더불어서 현대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도 많이 보이는 건데 핵심은 현대차가 대장은 맞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1차적으로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를 볼 게 아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LG화학과 같은 차트의 흐름으로 그냥 인식을 하시고 여기서 디딤돌을 마련하고 올려치게 될 경우에는 현대차는 20만 원까지 우선은 1차적으로 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밀리고 버티잖아요. 그런데 이 향후의 이슈들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 내년도에 꽉꽉 스케줄 차 있잖아요. 거기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날아가는 흐름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8월, 9월 막 이때 막 이제 막 부각되고 점점 커진다. 막 이제 수소 경제 자체가 수소 이슈가 막 부각된 게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진짜 본격적으로. 그게 다 어디로 가요? 내년도에 본격 투자. 연말 안에 12월 안까지 해서 내년도에 얼마가 투자가 들어가고 어디로 갈고 이런 부분들이 이슈거리가 커지면서 자체가
연말까지 2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왕좌의 자리에 있을 때 27만 원대에 있었던 저 흐름처럼 25만 원 이상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던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 자리예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저 자리 다시 올라갑니다. 쫙쫙.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갈 것 같아요. 저긴 넘어서요. 30만 원 이상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현대차 저평가돼 있고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NC소프트. NC도 제가 기업 오너라면 100만 원 한번 봐야 되지 않나요? 100만 원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렇게 또 긴 횡보를 거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라가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막 흔들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자리에서 조금 흔들렸을 때 심적으로 굉장히 조금 불안해 보이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NC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라 이게 큰 주봉상으로 보자면 현재 자리는 어디냐면 이 자리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는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번에 큰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나왔고 이 조정이 끝나가는 자리부터 해서 다시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에서 흐름으로 보건대 이렇게 천천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가파르게 올려치고 또 한 번 올려치는 흐름. 자, 저 당시 시장이랑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당시 시장이 2018년도 고점을 찍고 지수가 꺾여 내려갔던 시장입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었던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도와주잖아요. 내년, 내후년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도와주는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올려친다고요. 조만간 빠르면 1분기 안으로도 100만 원 연출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걱정하실 게 있나요? 자, 지금은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안 가던 종목도 가는 시장이 돼요.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 종목 안 간다. 그러지 마세요. 내 종목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하이닉스 봤으니까 지금은 좀 넘어가서 시젠을 볼게요. 많이 걱정되시죠? 자, 시즌의 일봉으로 갈게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진짜 왜 나는 저때 시즌을 안 샀을까 막 이런 고민들. 저 당시에 매수가 들어갔으면 뭐 완전 바닥으로 치면 한 2, 3만 원, 3만 원 정도 했나요? 3, 4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갔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서 이거를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죠. 항상 그래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하락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밀리니까 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바로 그냥 개파락으로 출발해 버리니까 답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날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시젠도 그렇고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종목들은 같은 얘기 또 한다 하실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진단키트만 가지고 이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진단키트만 할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신사업을 합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 돈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 신규 사업을 합니다. 인수를 하거나 뭔가를 한다고요. 그 흐름을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회사가 오너가 몇이나 있을까요? 완전 큰 장기적인 추세로는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죠. 그건 맞거든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올라가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시젠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조정은 나오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시젠의 변함은 있나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내년 1분기 안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2분기 넘어갑니다.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더 늘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상황 보면은. 일본도 그렇고 확진자가 더 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는 계속 가요.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예요. 다만 백신에 대한 이슈,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밀린 거지만 실적의 성장성은 변함이 없고 그 실적,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인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고 갑자기 시즌이 그 넘치는 현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시젠이 진짜 돈이 많아서 대출을 좀 껴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작긴 하지만. 그런데 그 정도의 회사들도 인수할 정도. 조 단위의 회사들 인수할 수 있어요. 현재 번 돈을 가지고, 올해 번 돈 가지고 조 단위 회사도, 시총의 조 단위 회사들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회사가 커졌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 걸 고민해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요? 다만 진단키트 관련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은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슈만 가지고 갔다면 그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진짜 조금 불안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불안하니까 그런 종목은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네이버를 좀 볼게요. 카카오랑 네이버는 여러분 똑같아요. 자, 근데 요즘에 이 카카오랑 네이버 두 종목이 참 재미없어요. 가는 것 같았는데 미국발 기술주들 밀림에 따라서 트럼프가 안 돼가지고 재미없다 툭, 카카오도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나왔어요, 사실.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 터치하는 흐름이 계속 나와요. 터치하다가 치고 요 흐름인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 30만 원 윗자리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조금 고민스러운 자리예요. 30만 원만 오면 진짜 팔아버려야겠다.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네이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상황에서의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뭐예요?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4분기 실적 더 좋을 건데 거기서 안 간 종목들은 뭐 해야 된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 자체 악재, 미국발 악재, 기술주의 악재, 이건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조금만 안정권으로 올라가거나 혹여나 좀 더 밀릴 경우는 제한적이라 판단되는데 안정권으로 올라가면서 살짝의 29만 원 흐름을 좀 보이면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포인트가 체킹이 된다면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고 언제까지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만한 종목이에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요. 자, 카카오도 같이 볼게요. 카카오도 분명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카페에 있다가 아니라. 자, 카카오 그림 보니까 와, 얘는 진짜 좋네요. 네이버는 조금 무슨 그림이었냐면 네이버는 약간 여기서 이렇게 횡보한 내려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안정권으로 가길 바랬는데 카카오는 한 번의 안정을 그리고 나서 요런 N자형 패턴이 나오잖아요. 요 패턴. 자,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상승 흐름을 조금 더 타는 게 내일이나 다음 주에 보인다면은 얘는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 왜?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까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뭐가 된다고요? 전고점을 어떻게 된다?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 특히나 차트적으로 안정을 그렸던 아까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 올려쳤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적이 4분기 때 좋다. 여기서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고요. 이게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실 때 오늘의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4분기도 좋다. 거기에서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아직 넘어가지 못한 종목들은 꼭 관심해 두시고 봐야 되고 내 종목이 그러한지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대형주 관련한 이슈들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오랜만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공개 방송 링크는 오픈 채팅방에서만 드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